최근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 5명 중에 1명이 불법 체류자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중에 과반수는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에서 범죄에 온 상으로 그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에서 빈털터리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난리가 났는데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엔 그만한 선례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범죄가 날로 사회적 현상으로 번져가며 시민들의 불안함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면서 일손이 부족해지며 이들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일손이 부족한 산업, 농촌 곳곳에 자리를 잡으며 순기능으로 작동하지만 불법 체류자기 때문에 공권력의 사각지대에 놓여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 중인 불법 체류자는 39만 5,100명 정도로 집계되었는데요. 이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2020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밝혀졌습니다. 총 체류 외국인 가운데 불법 체류 외국인의 비율을 뜻하는 불법 체류율도 2019년 15.5%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2020년 19.3%, 지난해 19.9%로 뛰어올랐으며 올해 1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20%를 기록했는데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 5명 중 1명은 체류 자격 없이 거주하는 셈이죠. 특히 이들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베트남인데요.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은 부산경찰청과 합동으로 환각제를 거래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베트남인 33명을 검거했다. 부산 경남 일대에서 불법 체류 중이었던 이들은 3일 새벽 경남 창원시의 한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에서 환각제 파티를 벌이다가 붙잡혔다. 검거 도중 경찰에게 반항하며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이 과정 중 경찰관 2명이 흉기에 찔려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1명은 2018년 유학생으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다른 유학생 등을 상대로 판매하고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인들이 이렇게 한국을 불법 체류자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유입 경로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관광비자입니다. 관광비자는 다른 비자와 달리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주시에서 무비자로 방문 가능한 제도를 만들었을 때 베트남인들은 관광을 목적으로 한 달에 수백 명씩 입국했다가 행방불명된 일이 많았는데요. 작은 섬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검거율은 현저히 낮았었죠. 이들은 이미 브로커를 통해 한국 육지로 넘어올 루트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로커들은 유학원이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한국은 베트남보다 임금이 몇 배 높다라고 암암리에 선전하며 제주도로 불러 모은 후 한국에 주둔 중인 또 다른 브로커를 통해 일자리와 은신처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은 호련히 대한민국 전국에 숨어들게 되었는데요. 여기까지의 과정이 한국 돈으로 약 500만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베트남 관광객 50명이 자취를 감췄다는 기사가 났을 때 브로커들은 단순 계산으로 2억 5천만 원을 챙긴 것인데요. 우리나라에 해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오직 돈만을 위해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한국 정부에서 이들을 대대적으로 잡기 위해 3가지 정책이 발의되었는데요. 불법 체류자들, 그들을 밀입국시킨 브로커들, 그리고 이를 고용한 고용주들, 이들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 역시 발표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서울지방경찰청 등 출입국 사범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비공개로 진행된 이 회의에서 그동안 불법 체류자가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 수사를 해왔으나 경범죄, 단순 절도 등의 죄질이 가벼운 경우 국외 추방 외에는 아무런 처벌이 없었다. 앞으로 한국에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받고 강제 출국하는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라는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찰은 직접적인 신고가 없으면 제대로 수사 활동이 이뤄지지 않죠. 그리고 우리도 혹여나 내가 해코지 당할까봐 잡아봐야 나만 다치니까 이러한 활동에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신고 포상제 방안, 일명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인권,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의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고려해 그동안 시행되지 않고 있었지만 이제는 도를 넘었죠. 해당 범위는 불법 체류자, 브로커, 고용주까지 전부 신고가 가능하며 건당 1,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표에 대해 한 기자는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한국에 주둔 중인 불법 체류자가 40만 명이다. 20만 명만 돼도 2조 원이나 되는데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정부에는 있는가? 이 질문에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자신의 의지로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것이 확실시된 경우 그들이 한국에서 번 임금을 전부 사회에 환원시킴으로써 그 금액을 충당하고자 한다. 조속한 조치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불법 체류자들의 인권을 생각해 제공해왔던 자진 출국 제도 역시 폐지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자진 출국 제도는 원래 한국의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던 시절 부당하게 사업장에 갇혀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던 정말 불쌍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개설된 정책이었죠. 정책 시행 배경이 이런 만큼 부당하게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경찰에게 쪽지 한 장이라도 전해줄 수 있으면 바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였습니다. 더욱이 당시엔 악덕 고용주의 잘못이었던 사례도 많았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임에도 입국 금지 면제 혜택까지 주었죠. 이런 우리 정부의 배려를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장치로 악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진 출국 제도를 신청해 자신들이 범죄 경력이 있고 조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국 전에 경찰 수배 범죄 전력 여부를 다 조사받으면 비행기는 언제 타냐? 빨리 출국하게 해달라. 직항편 있는 날이 적으니 꼭 이날 출국해야 한다. 라며 화를 내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동안 온갖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좋은 취지의 제도를 악용해 조사도 받지 않겠다고 생떼를 부리는 일이 잦아진 것이죠. 지난 4월 한 베트남 출신 불법 체류자는 돈도 다 벌었으니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이유 하나로 고용주에게 과한 월급 인상을 요구하며 폭행을 저지른 사건도 있었는데요. 해당 고용주가 경미한 부상에 그쳐 몇십만 원의 벌금과 국외 추방 처벌을 받은 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자진 출국 신고를 한 외국인은 출입국과 외국인 관서에서 최종적으로 범죄 수배 여부 등을 한 번 더 확인받은 후에야 탑승권을 받고 출국 심사에 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범죄에 연루되어 수배 전에 도망가려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에서 정해준 출국 예정일을 임의로 바꾸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베트남 당국에서 이들을 감싸면 자칫 범죄를 옹호하는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에 딱히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불법 체류자를 한없이 방치했던 사례를 보면 이제라도 제재를 넣은 것이 정말 다행인데요. 이들을 한없이 방치했었던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를 들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20세기 중후반 상대적으로 자신들보다 소득이 낮은 국가들에게서 근로자들을 많이 받은 나라 중 하나인데요. 이때부터 불법 이민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인구 유입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또한 이루어졌음에도 출산율은 오히려 줄었으며 이민 수용 대상국이 늘어나기만 했는데요.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쉥겐 조약을 맺어 국경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프랑스 국경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독일이나 스페인 등으로 자전거를 타고 넘어가 장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경 없는 유럽 나라들은 출입 국도장도 필요가 없고 무비자 협약을 맺은 경우 3개월 내에 마음껏 체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프랑스는 독특한 외국인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데요. 제발로 불법 이민자 관리 부서를 찾아오면 매달 3에서 40만 원의 거주 수당을 1년 동안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프랑스의 경우 무슬림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종교 특성으로 인해 프랑스에 녹아들지 못하고 배타적인 세력권을 형성할 만큼 고민거리로 떠올랐지만 프랑스에서 대를 이어온 그들을 어찌할 도리가 없어 골치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선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과 비슷하게 불법 체류자이기는 정부 없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소위 3D 업종은 한국인이 꺼리는 일자리를 외국인이 차지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한국인이 배제당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하죠. 이들의 영향으로 결국 건설 현장 근로자의 과반 이상은 외국인이며 불법 체류자가 많아 건설 현장 외국인 비율은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고 합니다. 최근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의 품질 하락 문제, 건물 내 하자 문제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란 지적이 있는데요. 실제 건설 현장마다 중국어 등 외국어 안내판이 게시되고 통역사가 상주하고 있다. 과반을 넘어 외국인이 90%에 육박하는 현장도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건설업계 외국인 근로자는 약 22만 명으로 그중 16만 명 73%가 불법 취업자라는 통계가 공개되었습니다. 즉,
돈은 돈대로 받고 세력은 세력대로 키우고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아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에는 직업의 귀천을 따지며 차별 없이 대우해주지 않는 과거 프랑스와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 만큼 범죄자들이 아닌 진정한 일꾼들만 한국에 와주길 기대합니다.